안녕하세요. 오레오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박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할 이야기는 바로 건물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사람한테도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건물에도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부24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우리 집 건축물 대장을 떼놓으시고 저랑 하나하나 짚어보시는 게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용도, 건축물 현황들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파트죠. 아파트 건축물 대장은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파트는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뚜렷하게 눈에 탁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자, 위에 보면 호수, 가구수, 세대수 이 네모 박스에 만약 위반 건축물일 경우는 특이사항 해서 이 글자가 여기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축 면적, 왼쪽에 건축 면적 있죠? 이거는 1층 바닥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연면적, 지하층을 포함한 겁니다. 포함한 모든 층의 면적입니다. 총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층을 뺀 면적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말로 이렇게 따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연면적이긴 한데 지하층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 옆에 주구조, 기본 골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인지 목조 구조인지 경량 철골인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위에 지역 제가 건폐율, 용적률 산정 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40에 100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전원주택 보시는 분들은. 자, 그 옆에 주용도 단독주택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왜 제가 여기 용도 변경 시 중요하다라고 별표를 쳐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뒤에 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면은 이 아래쪽에 건축물 현황이라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아파트에서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단독주택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단이나 뭐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나, 그래서 1층에 전체 면적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집합 건축물 대장이랑 좀 다른 면이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표가 뭘까요? 아우, 머리 아파 라고 하실 텐데 어렵진 않아요. 자, 용도 변경. 제가 조금 전에 단독주택 주 구조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뭐 적혀 있는 글이 있죠. 이건 뭐냐면 나라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8번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7번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오른쪽 화살표가 어디로 가 있어요? 아래로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면 허가 대상이라는 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양평군청에서 허가를 해줘야만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근린생활 카페를 하고 있다가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할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네요. 그러면 신고 대상, 그냥 서류를 제출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니까 또 가로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있다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거예요. 일반 음식점으로. 그렇게 될 경우는 군청에 가서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할 겁니다 라고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건 허가 대상에 내가 해당이 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하수 처리 시설, 일명 정화조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보면 접촉 산화 방식, 이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정화조란 얘기예요. 그 옆에 사용 승인일은 준공일. 요 아래에 핑크 박스로 되어 있는 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 숫자와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적용이라고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진 설계되어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 서류만으로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 보면 여기는 오수 정화조라고 되어 있죠. 147인용. 우와, 엄청 크죠. 왜 이렇게 크나 했더니, 아, 근린생활 상가네요. 근데 여기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수 처리 시설의 형식에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화조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왜일까요? 양평은 전국에서 가장 규제가 센 곳입니다. 내 땅인데도 강 앞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내가 원하는 업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사고자 하는 그 건물에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 되어 있다. 바로 로또입니다. 로또. 양평에선 이 단어를 보시면 로또 신 봤다라고 소리치셔야 돼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자, 제가 좋은 글귀 하나 있어서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각오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내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또 뵐게요.